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도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준비 서류를 같이 진행하시는 사무실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류의 양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처음에 서류를 잘 접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 준비가 되면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라는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 서류를 접수받게 되면 사건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2019 개회 몇 번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이 번호가 부여되시면 채권자들에게는 그 번호를 다 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의 추심이라든가 채권 독촉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채권자들 연락이 오시는 대로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변제 계획안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도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실질상 개인회생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판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접수가 되고 나서 법원에서 첫 번째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은 금지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내가 그 이후에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지 않게 되고 유체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결정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행히 전국 모든 법원이 대부분의 법원이 금지명령은 일주일 내외 정도면 결정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어렵게 나는 법원들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금지명령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광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도 좀 까다롭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법원들도 내가 최근 채무가 너무 많다던가 개인회생을 여러 차례 신청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개인회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이제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게 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서류 검토하시고 나서 추가로 보고 싶은 서류,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정 권고를 하게 되십니다. 보정 권고, 보정 명령의 형태로 이제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 워낙 보정 명령 양이 많아서 이걸 받아보시고 준비하는데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진행하시는 사무실과 잘 상의하셔서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정 권고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잘 못해서 보정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절차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회생위원이 검토하고 다시 보정을 내고 이 과정이 통상은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정을 여러 차례 받게 되면 보정 과정만 몇 달이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서 절차가 아주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차례 여러 차례 보정 권고에 대해서 보정을 하고 회생위원이 최종적으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고 변제 계획안이 잘 작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판사에게 보고를 하고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는 채권자 이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그 관련된 서류들을 채권자에게 모두 다 송달을 해주고 채권자가 2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이의 신청할 게 있으면 하라는 기간을 주죠. 하지만 채권자 이의 신청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내용들은 채권 금액이 다르니까 변경해달라든가 채권이 양도되었으니까 채권자를 변경해달라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보정이 가능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개시 결정을 받으면 내가 법원에 돈을 내야 되는 계좌번호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변제금을 잘 납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체 없이 잘 납부를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채권자 이의 절차가 종결이 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 마지막으로 집행기일이라는 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름은 채권자 집행기일이지만 사실상 채권자들은 거의 출석하는 일이 없고요. 채무자들만
한꺼번에 수십 명씩 이렇게 불러서 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하시니까 부담 없이 늦지 않게 잘 다녀오시기만 됩니다. 채권자 집행기일까지 잘 종결이 되시면 법원에서는 이분이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결정을 확정받는 절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변제기간 내가 3년이면 3년, 길게 연장되셔서 5년이신 분은 5년 동안 돈을 잘 내셔야, 마지막으로 개인회생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면책입니다. 면책. 변제금을 끝까지 잘 내셔야지 법원에 면책 신청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내가 최종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잔여 채무를 다 탕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개시 신청부터 최종 면책까지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